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어중간하게 끝났는데 긍정적인 뉴스로는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좀 빠졌죠. 그러니까 10년물 국채를 발행했는데 이게 무난하게 발행이 됐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또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만약에 관세가 10% 정도라면 하반기에 금리 인하할 수 있다. 연준이 금리 인하 늦춰진다라는 것 때문에 최근에 금리가 올라간 측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금리가 내려간 거, 이거는 이제 시장의 방어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이 됐고, 반면에 이제 그렇다고 또 올라가지 못한 게 트럼프 감세안이 하원 통과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3조 달러, 많이 보는 곳은 한 4조 달러 정도 국채 발행이 증가될 수 있다. 재정 적자가 커지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엔 다시 금리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대한 어떤 지원 정책이 폐기가 되는, 이게 이제 바이든표 정책이잖아요. 이런 정책을 이제 폐기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투자들이 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빠지고, 또 시가총액이 높은 2차 전지주들, 이런 종목들이 또 지수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올라가기에는, 플러스 유지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이제 관망세 보였는데, 매수한 업종이 건설, 금융, 전기가스, 금속, 화학, 이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는데, 다만 이제 운송장비, 제약, 전기전자, 그러니까 수출 관련주라든가 또 시가총액이 큰 제약 업종, 이런 것들은 또 매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시장을 올린다 내린다 이거보다는 이제 업종별로 골라서 들어가다 보니까 지수에 영향을 주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건설, 증권, 엔터, 화장품, 원전,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는데, 이런 종목들은 사실 경기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상관이 없는 이슈로 올라간 거잖아요. 원전 관련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또 맞물려서 올라간 거라, 투자자들이 전체적으로 자신감이 있었다 이런 것보다는 조심스러웠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수가 코스피 이번 주를 돌아보면 5일 중에서 4일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비율로 보면 하루만 올랐어요. 그렇다고 주간으로 엄청나게 많이 빠진 건 아닌데, 하루만 올랐다라는 거는 이번 주는 전반적으로 금리 상승이라든가 이런 재료로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조심스러워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과 하락 종목 수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하락 종목이 많은 날은 전부 다 1000종목이 넘었어요. 거의 2배 정도 하락 종목이 더 많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나는 날은 하락 종목가 평균적으로 2배 정도 더 많았다. 이거는 전반적으로 투자자가 여차하면은 매도를 갑자기 확 늘리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가 이번 주는 어떤 자신감보다, 그러니까 빠질 때 저점 매수해서 받아내야지 이런 거보다는 뭔가 좀 불안해서 내일 또 빠질지도 모르니까 조금 더 줄여놓을까, 이런 심리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금리라든가 이런 등등의 어떤 뉴스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좀 불안함이 더 컸던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거 보면 미국의 국채 금리는 사실 빠졌거든요. 예, 어제 4.6% 넘어가고, 이제 모건 스탠리에선 4.7 넘어가지만 않으면 증시는 괜찮아, 이렇게 기준을 잡아줘서 4.6을 넘어가진 않았기 때문에 좀 안도감이 나올 수도 있었고, 또 달러가 최근에 또 너무 빠져서 문제였잖아요. 근데 달러가 오늘은 또 반등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대한 어떤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불안했던 건 아니었는데,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 개별적인 재료, 이 부분에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트럼프의 감세안, 이게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세금을 깎아주면, 이게 사실 미국 입장에서 나쁜 건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세금을 깎아주면 그만큼 그 돈으로 다른데 이제 투자를 하거나 소비를 하거나 이렇게 연결될 것이다. 그래서 원래 연초에 트럼프의 감세안과 규제 완화가 미국 시장을 끌어올릴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관세부터 이제 카드를 쓰고, 그 다음에 감세 플러스 규제 완화, 이런 순서로 가다 보니까 감세조차도 지금은 이거 금리 올리면 어떡하지, 이런 쪽으로 반응을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의 감세안이 나오면서 이것 때문에 관련된 산업들, 예를 들면 친환경 산업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주던 걸 축소한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태양광, 전기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혜택을 축소한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빠지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종목군들의 시가총액 비중이 상당히 높죠. 시총 상위권에 있는 종목이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빠졌는데, 다만 이게 상원에서 통과가 될지, 그대로 통과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강해서 상당 부분 손을 보고 통과될 걸로 보여지긴 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또는 태양광 관련해서 정책이 어떻게 바뀔 가능성도 있다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눈에 보이는 거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섹터에 지원을 폐기한다, 축소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뉴스들이 나오면서 이 뉴스 관련된 종목군들이 빠지고 이게 이제 지수에도 일부 좀 영향을 주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고, 반면에 이제 뭐 원전 활성화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이라든가 이런 관련해서 뭐 종목군들이 또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또 우리나라 금리나 기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또 금리를 내릴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또 관련해서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그래서 뭐 이런 어떤 뉴스들에 대해서 좀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환율이 오늘 백악관 쪽에서는 뭐 환율 관련해서 뭐 우리가 환율 내리라고 압박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할 거야, 이런 일은 없다라고 부인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시장의 반응은 에이, 그걸 어떻게 믿냐, 결과적으로는 저거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어,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발언은 오히려 강한 긍정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결국에 원달러 환율이 쭉 빠지게 될 거다. 그래서 환율이 내려가게 될 때 또 주력 수출주들에 대한 어떤 불안함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 자동차라든가 뭐 삼성전자 이런 종목군들이 좀 밀리는 그런 이유로도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긍정적인 뉴스에 반응하는 업종은 시가총액이 크지 않은 업종, 그러니까 부정적인 뉴스에 반응하는 거는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시장이 좀 갈리는, 뭐 그리고 이제 지수가 플러스 내기는 쉽지 않은 그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보면 뭐 삼성전자 마이너스 났고, LG에너지 솔루션 마이너스 났고, 근데 오늘 삼성바이오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분할 한다라고 결정을 해서 기업 분할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제법 있거든요. 근데 이거보다는 이 주주 가치 훼손되는 거 아니냐, 이제 쪼개나서 뭐 이런 쪽으로 또 생각을 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나오면서 이제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바이오 한 종목이 민 지수가 마이너스 5.5포인트나 됐어요. 삼성전자까지 합치면 두 종목이 9포인트 뺀 거죠. LG에너지까지 합치면 11포인트를 시가총액 빅4에서 이제 끌어내리다 보니까 이제 좀 불안함이 있는 상황이었고, 오늘 외국인들 선물이 매수인 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상단에서 하락한 종목이 더 많았다라는 거는 그냥 밀어내는, 현물에서의 어떤 밀어내는 매도 강도가 상당히 좀 강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고, 코스닥 쪽은 최근에 빅5 종목들이 좀 눌리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는데, 오늘 특히 이제 2차 전지, 미국 정책 이슈 때문에 2차 전지가 계속 발목을 잡는데, 이게 사실 에코프로비엠이나 에코프로를 놓고 보면 2023년도에 큰 시세가 났던 출발점 아래까지 내려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좀 방어가 되고 돌아서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좀 나와야 되는데, 중국산 뭐 저가 배터리 경쟁력 문제라든가 이런 미국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맞물려서 좀처럼 좀 반등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 결과적으로는 또 지수의 발목까지 잡는 그런 형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수출주도 좀 은근히 안 좋았는데, 최근에 보면 이 환율 1,500원 가네 마네 막 그럴 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되게 쉽지 않을 것 같다, 대선 전후에서 1,400원 밑으로 내려갈 것 같다고 제가 뭐 방송 출연하는 데서는 계속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는 우리나라 이제 그 경제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면서 환율이 내려가는 시나리오를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 무역 협상 이슈로 환율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환율이 내려가게 되면서 주요 수출주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주가 최근에 환율 하락하는 것과 비슷한 궤적으로 좀 밀리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환율에 따른 어떤 그 수출주에 대한 불안한 심리, 이런 것도 이제 시장에서는 일부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과도한 측면도 있긴 해요. 왜냐하면 수출 경쟁력으로 보자니 우리나라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일본도 환율을 떨어뜨릴 거고, 그래서 자동차, 미국에서 우리나라가 자동차 경쟁하는 거는 뭐 미국산 자동차도 물론 이제 대상이 되긴 하겠지만, 뭐 유럽이라든가 일본 자동차하고도 경쟁을 하는데 이 단가가 이렇게 떨어진, 그 가격 경쟁 면에서는 그렇게 동반해서 다 환율이 빠지는 거라서 그렇게 문제가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과도한 측면이 있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환율이 내려가는 거는 자동차주 입장에서는 뭐 좀 좋은 거라고만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반응하는 것도 시장에서는 일부는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서 어제 외국인들 되게 많이 팔았었는데, 오늘은 뭐 코스피는 좀 조심스러운 어떤 행보 정도로 바뀌었고요. 선물은 오늘 제법 샀거든요. 어제 매도한 거에 이제 상당 부분을 도로 회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고, 뭐 옵션이라든가 선물 봐서는 뭐 외국인들이 새삼스럽게 뭐 하락 쪽으로 강하게 베팅하고 있다, 뭐 하락 쪽을 예상을 하고 쌓아가고 있다, 이런 모습이 감지가 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종목으론 삼성전자, 현대차가 순매도 1, 2위거든요. 두 종목 2천억 팔았어요. 그래서 주력 수출주에 대한 어떤 매도가 있었다라는 점을 보면, 물론 이제 하이닉스가 또
매수긴 한데 삼성전자 매수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삼성전자 매도한 거에 절반 정도 매수한 거라서 규모가 좀 그렇긴 하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뭐 이렇게 엄청나게 하락적 베팅했다라고 보긴 어렵긴 하지만 좀 매도한 종목의 성향으로 볼 때는 좀 조심스러워한다. 예, 조금 뭔가 좀 아슬아슬하게 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매수한 걸 보면 현대건설은 이게 또 원전 관련주로도 또 분류가 되잖아요. 그래서 원전, 하여튼 그런 종목들, 방산, 이런 유기업들이 상단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확실하게 보이는 업종들 중심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역시 시가총액 상위 삼성전자라든가 뭐 삼성바이오, 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시총 상단이 매도 쪽에 거의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매수는 뭐 화장품이라든가 전력 관련주들 뭐 이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선별적인 어떤 매수를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그다음에 코스닥 쪽은 이렇게 업종별 특이점은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이제 골라서 담는, 예, 같은 업종 내에서 골라서 선별적으로 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기관 같은 경우도 엔터주를 SM, YG엔터, JYP 이렇게 해서 엔터 쪽이 좀 매수에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 이외에는 뭐 골라 담는, 예, 그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근데 매수 상단에 그 반도체가 안 들어가 있는 거는 좀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들어갈 때 반도체가 한 서너 개 정도는 들어가는데 이제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거, 외국인들이 기관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인 이슈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구나, 이렇게도 이제 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미국에서는 감세안이 통과가 됐고, 그 통과 이후에 미국의 국채금리가 빠지면서 증시는 버텼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어떤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사실 이게 감세안 통과된 게 미국 경제 입장에서 보면 그 금리를 자극한다라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감세를 통해서 그 돈으로 투자가 된다, 소비가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연초만 해도 감세안 통과되면 미국 경제 증시 좋을 거야, 이렇게 기대를 했던 사안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금리에 민감해져 있기 때문에 금리가 가급적이면 4.6% 전후에서 피크 치고 이게 저항이구나, 이제 내려가는구나, 이런 흐름 만들어주는 게 증시에는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또 업종인데 기술주와 방어주와 어느 쪽으로 힘이 실릴 거냐. 예를 들어서 방어주로 가면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나 아니면 유틸리티, 뭐 식료품 뭐 이런 것들이라든가 뭐 전력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이느냐, 아니면 빅테크가 움직이느냐, 여기에 따라서 시장의 성격 자체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제 방어주 업종도 같이 올라가되 경기 민감주들이 더 치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 게 우리 증시에는 좀 유리하죠. 예,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아직까지는 5월 순매수는 유지하고 있지만 자, 그냥 있는 꽃감 빼먹는 느낌이 좀 들긴 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거래일 중에서 3일 이상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뭐 순매수 하나보다라고 했다가 이번 주에 조금 아슬아슬해져서 다음 주에 매수가 좀 이어지는 흐름이 나와주는지,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은 뭐 건설, 증권,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 관련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군들, 그 다음에 중국의 소비, 그 부양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것들이 반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이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요 수출주들이 움직여줘야 시장이 괜찮구나라는 식으로 인식이 될 수 있어서 업종별 동향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장중에 이제 그 텔레그램으로 보내드린 이제 뭐 일종의 칼럼 뭐 이런 거긴 한데, 금리가 올라가는데 이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가 있냐면 일본에서 최근에 쌀 가격이 그야말로 폭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 전 대비 거의 쌀 가격이 2배가 오르고 있대요. 이게 올라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흉작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 갑자기 관광객이 늘어나서 그런 상태에서 쌀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서 가격이 올라갔다. 사재기가 뭐 있었다. 뭐 이런 등등이 있거든요. 근데 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기본적인 외식비라든가 이런 것도 올라가잖아요. 왜냐면 카레라이스, 뭐 초밥 이런 거 다 쌀로 만드니까 그런 외식비 자체가 올라가게 되고, 그게 또 물가를 자극하고, 일본의 CPI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물가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일본이 자꾸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잖아요. 물가가 올라가네? 그러면 일본 금리 올라야지? 이렇게 되게 되면, 일본의 어떤 국채 금리가 딸려 올라가면서 투자자들이 이제 일본의 국채에 좀 자금을 넣어볼까? 이렇게 되는 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일본의 어떤 투자하는 자금이 계속해서 국채 쪽에 자금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어오게 되고, 이번 안 그래도 지금 미국의 채권 발행이 늘어나게 되는데, 미국의 국채 발행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미국에다가 돈 빌려줘야지 이렇게 몰려가야 되는데,
저기 일본에도 시장이 크게 섰네라고 해서 일본 쪽으로 가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빌려줄 사람이 줄어들게 되니까 이자는 또 올라가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거든요. 이게 이제 금리의 어떤 악순환이 벌어질 수도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쌀 가격 올라가는 게 이제 그런 형태로 좀 파장이 커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본이 금리 인상한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관세 문제 때문에 일본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데 여기에 용감하게 금리 올리는 게 맞나? 뭐 이런 식의 주장도 있어서 이 쌀 가격 때문에 일본이 금리 올리고 거기에 따라서 뭐 미국도 문제가 되고 하여튼 이거는 좀 과장된 해석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만약에 꺾이지 않으면 일본의 물가가 심각하게 되면서 조금 시장에 파장이 일 수도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번 주 들어서 자꾸 이제 금리 이야기를 주초부터 좀 자주 했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저는 심각하게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고 저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거의 막바지 정도 아닐까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그래도 항상 예상과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다는 것도 열어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일본의 어떤 쌀 가격 추이 이에 따른 금리 여기에 따른 어떤 변수 이것도 가끔가다 제가 이제 그때마다 한 번씩 코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까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